네,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지금부터 SOS 기초 수리에 대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시점이 아마 시험이 굉장히 임박할 수도 있고요.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컨셉이 수포자도 한 방에 끝내는 기초 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수리를 조금 더 다른 그 강의보다 좀 깊고 천천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만 들으시면은요, 제가 장단컨대 인적성이라던가 아니면 NCS 수준에서 기초 수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수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최대한 짧게 OT를 진행을 하고요. 본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인데요. 저는 지금 인적성 강의를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카운터를 안 해봐가지고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인적성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쪽 수리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적성 시험을 통해서 삼성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삼성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인적성 시험, 그때는 SSAT였거든요. SSAT 고득점자를 뽑아가지고 그 출제 이원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적성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변리사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약간 공학이랑 수학이랑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리고 저도 그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고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초기의 핵심은 제가 여러분한테 수리 쪽을요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수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인적성이나 NCS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근데 인적성이나 NCS 같은 경우는 왜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그 금쪽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인적성이 유지를 해왔고요. 1994년 정도에 SK가 먼저 시작을 했고 삼성이 그걸 어떻게 돼요? 되게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한 2000년대부터는요, 거의 모든 대기업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기업들까지 이런 인적성 시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다수의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수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수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인적성 강의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수포자인데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개념원리나 정석부터 다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의 답은 뭐냐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포자예요. 근데 수포자들이 난 수포자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 안 했나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거기에 수학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포자를 벗어날 수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수학을 이렇게 넓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적성에는요 나오는 영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한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아무리 수학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실력자를 이길 수는 없지만요. 실력자에 근접한 점수는 분명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포자라고 하면 목적이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 수학 잘하시는 분이 100점이다.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100점 넘게 올라가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한 7, 80점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으면은 다른 영역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요, 이 강의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요. 공부를 하신다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준 이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일단은 그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이 인적성에서 수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넓지만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적성 시험은요,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나는 객관식 시험에 강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인적성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봤던 객관식과요,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자원이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여유롭진 않지만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못 푼다? 아니면은 아예 문제를 구경하지도 못하고 찍지도 못하고 지나간다? 이런 시험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수능 같은 경우는 그죠, 채점 그죠, 한 두 번도 풀어보고 그죠? 정말 부족하더라도 거의 다 풀 수 있는 시간은 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수리 같은 경우도 만점 받으시는 분이 꽤 있잖아요. 하지만 인적성에서 만점을 받는다, 모든 문제를 다 푼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아예 시험 자체가, 시험 설계가 달라요. 수능이랑 토익은요, 당연히 만점을 목표로 시험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인적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 내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시간을 관리하고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수학 실력자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런 시험에 대해서, 인적성 시험에 대한 대비 없이 시험을 본다면요, 절대로 남들보다 잘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종래의 시험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인적성은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도요, 강의를 들으면은요,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수학 수포자분들은 당연히 많을 거지만요, 수학에 자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이 강의를 들으면은요, 얻어가는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지금 강의 구성을 보면은요, 앞부분은 되게 이론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뒷부분 가시면은요, 응용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죠? 혹시 수포자분들 이거 이해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문제가 일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걸 좀 가정을 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통 인적성에서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요, 자, 이런 문제가 언제 문제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문제고요. 잘 보시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보면은 뭐 되게 어려운 문제집이 있어요. 무슨 하이레벨, A급 수학 뭐 이런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인적성에는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출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요, 예제가 딱 끝나면은요, 예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응용 문제 있죠. 그 정도가 뭐예요? 인적성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기존에 많이 봐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난이도로 봤을 때 전체 중학교 2학년 때 풀라고 하면은요, 중학교 2학년 전체 수준에서 한 중간에서 살짝 넘는 정도? 그 정도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마 정말 수포자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현역일 때는 풀었어요. 단지 지금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뭐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고요. 그죠?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다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그죠? 이 문제는요, 두 문제 다 전공법으로 진짜 정통적인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죠? 문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전공법으로 풀면은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릴 건데, 자, 좀 쉬운 방법으로 풀리면 이 문제 10초 정도 풀 수 있어요. 그죠? 뭐 풀이 과정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인적성을 풀기 위해서 전공법으로 이 문제를 풀면은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그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 있죠. 정통적인 풀이 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인적성에서 문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뭐다고요? 풀이 과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풀이 과정으로 푸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에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 1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통 어때요? 수학 시험을 볼 때 보통 몇 분 주어졌나요? 보통 2분 30초 정도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4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래의 풀이 방법으로는요, 이 시간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수리 영역은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인적성을 보는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수리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수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랑 같이 나와요? 자료 해석이랑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가 거의 인적성이 거의 표준이에요. 난이도가 딱 거의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의 뭐 수리 난이도는요, 딱 중간 정도고요. 가장 어려운 게 SK 같은 경우 있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가 좀 어렵고요. 여러분이 종래에 봤던 중학교 수학이랑요,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따로 공부해 줄 필요가 있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뭐예요? 수리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코레일이나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NCS 수준 자체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자체를 조금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포자라면은요, 이거를요 준비 안 하고 시험 보시면은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죠? 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수리는요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미리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수리가 채택이 되고 있고요. 설사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에서 수리가 출제되지 않는다고요. 준비 안 할 수 있나요? 그죠? 여러분 그 원서 한 개 쓸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회사에 원서를 쓸 건데 내가 수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원서를 못 쓰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적성이나 NCS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수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 게 뭐 수리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모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수리라고 뽑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시간의 부족함을 가장 치명적으로 느끼는 데가 여기예요. 뭐 추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죠? 이런 추리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면은요, 뭐 시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수리나 이런 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분명히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그죠? 여러분이 취업 전쟁에서 이기는,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초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탄탄한 기초, 그래서 기초를 통해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보면은 가끔 인터넷 강의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꼼수만 모아놓고 막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요,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요, 정통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로 풀 수 있는 거지. 자, 모든 문제를 나는 이거의 원래 풀이 방법은 모르지만 그냥 꼼수가 있으니까 난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 있으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빨리, 그죠? 약간 샛길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풀 줄 아는 방법도 당연히 알지만 난 이 길로 안 가고 더 쉬운 길로 갈 거야, 이런 전략을, 그죠?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 같은 경우는 자, 꼼수로만 해결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기능 갖춘 상태에서 두 가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아니 원래 큰 길로도 못 간 사람이 어떻게 샛길로 가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지, 그죠? 뭐 꼼수나, 그죠? 좀 짧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가 지금 지난번에도 강의가 촬영된 거고요. 지난번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강의들의 평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포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하지만 약간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번 강의 컨셉은 조금 더 자세하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포자라면은요, 최대한, 그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강의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그죠?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지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자, 처음으로 준비하는 학생이고요. 처음으로 준비하는 취준생이 되겠죠. 그죠? 좀 기초 수리가 약하신 분은 반드시 듣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자, 수리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어떤 게 있냐면은요. 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5년 동안, 6년 동안 군대까지 포함해서 그저 문과분이면은요, 수리랑요, 접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나는 수학을 싫어하는데 그저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요, 자, 대학교 들어와서 뭐 공대생이고요, 아니면 자연대생이고요, 수학 가해까지 했어요. 아니면 여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거의 현역이에요. 솔직히 그분들은 이 강의 안 들으실 거예요. 당연히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이 시험 보면은요, 한 10문제 있으면 거의 10문제 아니면 9문제 맞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되고 나는 수포자고 이런 분들이라면요, 10문제 있으면요, 이거밖에 못 맞춰요. 한 두세 문제밖에. 실질적으로 다른 영역은요, 어차피 추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요,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얘도 공부 안 했고 얘도 공부 안 했고 나도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부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크게 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리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갭이요,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은요, 이 갭을요, 다른 영역에서 메꿀 수가 있을까요? 이거 잘하는 사람은 모두 잘할까요? 자료 해석도 잘할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추리 못할까요? 아니거든요. 한번 여기서 큰 갭이 나와버리면은 여러분이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요, 얘네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요까지는 올라와야지 다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성 무슨 시험이에요? 내가 잘 봐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요, 그죠? 수학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근처에 가는 게 목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는 사람 거고요. 그죠? 이거 처음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수학 기초 이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거 사람 말고 있어요. 원래 나는 수학을 좀 잘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죠? 혼자 공부해도 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라면은요, 보다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인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어서 더 빠른 길까지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요,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단컨대요, 뭐 이 강의를 듣는데 뭐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됐거든요. 일주일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시면은요, 인적성에서, 그죠? NCS에서 수리 때문에, 그죠?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됐고요. 자, 그래서 수업은요, 어떻게 지낼 거냐면요, 일단은 이론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했지만요, 우리는 뭐만 위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딱 인적성을 위해서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이론 같은 경우는 다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뭐 이론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앞부분에, 모든 영역의 앞부분에 다 배치가 돼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에서 알려드릴 문제가 약 한 200문제예요. 그죠? 이 정도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물론 뭐 문제집에서 200문제가 제공되는 건 많지만요, 200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강의는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수학 강의를 필요 없이, 그죠? 요거만 들어도 거의 완벽하게, 그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 계산 노하우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료 해석. 아마 여러분 이 강의만 들어도, 그죠? 이것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최소한 두세 문제는 더 맞출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요,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 공식적으로, 그죠? 배우지 못한 약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 되는지, 인적성에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이제 수리 때문에, 그죠? 대학 뭐 취직을 못했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OT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이건 OT고, 이제 본 강의에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그죠? 그리고
좀 도움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